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학학원을 보내는 자녀들을 어머님들이 집에서 그 학습 효과를 좀 높이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수학학원 뽕뽑기라는 제 영상에서 숙제를 내주면 제가 채점을 해주고 어머님들이 채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다시 고치게 하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그래도 모르는 것들만 이제 남겨놓고 그것들은 이제 학원에서 뭐 지문을 하거나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숙제랑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그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또 설명을 들으면 자주 빨리 잊어먹어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안 잊어먹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알았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면 뭐 가령 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하고 혹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풀이에서 내가 놓쳤던 것들이 뭔지 그런 거를 요약 정리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애들이 이제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도 배운 것들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지가 않고 금방 잊어먹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말을 좀 잘 들으니까 어머님들이 만약에 이제 집에서 좀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이런 방법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이냐면 그 학원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뭐 개념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숙제했는데 틀렸던 문제들이 풀이를 배우기도 하겠죠. 그러면 집에서 오늘 배운 데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엄마한테 본인한테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가 그 배웠던 개념들을 좀 말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마치 아이가 선생님이 되듯이 엄마한테 연습장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하게 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이제 그 학원을 가면서 모르는 문제들은 스님들이 설명을 해주겠죠. 이렇게 뭐 굉장히 쉽게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해줘요. 학생들이 딱 듣고, 야, 이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배우고 나서, 잊어먹죠. 그 잊어먹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잊어먹는 속도가 빠른 학생이 있고 느린 학생이 있어요.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뭐 독서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혼자서 많이 했던지 뭐 예를 들면 뭐 로봇 조립을 굉장히 복잡한 조립 설명서를 자기가 독해서 로봇을 조립한다라든지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경우를 굉장히 어려운 설명서를 본인이 독해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머리를 복잡한 구조를 해석해서 뭔가를 하는 연습들을 꼭 독서가 아니라도 뭐 한다라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배우면 귀로 들으면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머릿속에 좀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런 능력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설명을 해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이제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얘가 듣고 이해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해한 건지 그래서 금방 잊어먹을 건지 아니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건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질문 같은 것도 던지고 대화를 합니다. 아, 선생님 여기서는 이런 거지 않아요? 이거 말고 이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제가 설명하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들어가면서 뭔가 뭐 혹은 제가 뭐 계산 실수 선생님 여기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계산 실수하는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본인이 그 풀이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소통하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얘가 말을 안 해도라도 머릿속에 그 설명하는 그 풀이들을 막 머릿속에서 막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부도 잘하겠죠. 전 과목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겠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이해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딱 머릿속에 있다가 딱 지나쳐버리는, 그냥 잠깐 들어있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른 학생들은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유치하지만 제가 푼 것대로 똑같이 풀으라고 똑같이 풀으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혹은 다시 풀라고 똑같은 문제를 뽑아서서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뽑아줘서 풀어보라고 해서 또 모르면 해설지를 뽑아주고 그거를 읽으면서 똑같이 써보라고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원들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죠.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숙제를 하고 틀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고치기도 하고, 혹은 못 고치는 거는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오면 선생님들한테 질문한 문제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요러한 문제들을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설명을 들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나한테 설명을 해봐라, 엄마한테 설명을 해봐라 라고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제 풀면서 설명까지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짧은 시간, 오늘 가서 배운 건데도 바로 또 잊어먹고 못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펼친 다음에 해설지에 풀이가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들었던 건데 잊어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어머님이 이제 혹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해도 설명해 주지 말고 해설지를 자기가 독해하면서 그 지문을,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해설지를 이제 똑같이 베껴 쓰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 하든지, 그런 이제 손으로 쓰는 작업들을 꼭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귀로만 듣고 잘 모르니까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 계속 잊어먹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간단하지만 이런 작업들, 학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뭐였는지 물어보고 이거 엄마한테 설명해봐라. 좀 더 좋은 방법은 너가 한번 이거 손으로 쓰면서 엄마가 이해되게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 중에 본인이 고친 거 말고 선생님이 설명해줘서 들었던 문제들은 이것들은 다시 한번 너가 풀어봐라. 풀어보고 풀었으면 엄마한테 설명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만약에 못 풀면 해설지를 펼치고 그 해설지에 있는 거를 의미를 이해하면서 필사해라. 필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엄마한테 설명하기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베껴 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해하면서 베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설지를 보고 베껴 쓰면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들은 체크했다가 다시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또 설명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너무 많이 모든 것들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맡기시지 말고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학생들을 1대1로 지도해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은 작업들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좀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나 좀 철이 들거나 뭐 가령 재수생이라든지 동기부여가 굉장히 올라와서 공부법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학생이라든지, 뭐 성실한 학생이라든지, 혹은 전과목을 잘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라든지,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답하는 방법이라든지, 제 영상 중에 보면 오답하는 방법도 많이 찍어놨는데, 오답하는 방법이라든지 너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면 금방 극복을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혹은 중등부, 고등부도 그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고등부까지는 어머님들이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그 초중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학생들이 좀 더 정확히 알고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데 도움이 되고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얻는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어머님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으면 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제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시키진 않아요.
그럼 너는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정확히 알고 그래서 얘네들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수학학원을 다니 효과가 높게끔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식으로 안 시키느냐라고 하면 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면 제가 그런 식으로 복습하는 방법, 오답하는 방법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연습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2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2 때부터 좀 이제 연습이 충분히 돼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하게끔 이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자녀들은 저는 왜 그런 걸 안 시키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고3들을 가르치면, 이전 영상을 보면 많이 성적이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수학 성적이 정말 뭐 잘할 것 같이 느꼈던 애들이 점점 고등학교 이과 선택하고 고3 가고 재수생들이 결합하고 그러면 점점 성적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보면 물론 출제 경향이 재작년부터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킬러 문제들,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킬러 문제들이 많이 쉬워졌어요.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예전에 출제했던 무지막지한 킬러 문제, 즉 1등급을 받고 혹은 2등급을 받는 어떤 경계 지점을 만들어주는 이과를 갔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킬러 문제들은 비정형화된 문제다. 비정형화된 문제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을 살펴봐도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에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에 들어있는 뭔가 공통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수능에 나옵니다. 이게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한 것만 정확하게 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제를 어차피 수능에 나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들은 수능에서 이제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응용해서 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들은 비정형화된 문제라고 해서 어떤 문제집에도 보통 없는 문제들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도 없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게 그리 효과적인 학습법은 아니에요. 그럼 뭘 길러야 되느냐면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죠. 한두 문제를 풀더라도 자기가 이 낯선 유형을 봤을 때 오랫동안 고민해서 푸는 연습들을 해야 나중에 이제 그 킬러 문제들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유형이 나왔을 때 엄청난 사고력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당장 오답이나 복습이 급하지 않은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중1까지는 크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안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저는 이제 뭐에 착목을 하냐면 그런 이제 낯선 유형을 계속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문제가 있어요. 3학년 때 배웠던 문제. 근데 3학년 때 배웠던 문제 유형이 4학년 최상위를 보면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오답이나 복습을 안 시키기 때문에 얘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4학년 때 또 풀어보면 또 몰라서 지문할 수는 있는데 또 몰라서 지문하더라도 차라리 그 스트레스, 뭔가 좀 처음 보는 유형의 느낌을 계속 만끽하게끔 하고 싶은 그 바람이죠. 그래서 4학년 때도 또 이거 또 옛날에 한번 풀어보긴 했지만 또 모르네. 그러면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 속에 알고 있다면, 완전 학습이 되어 있다면 좀 이제 잘 풀 수 있겠지만 완전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근데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거기서 얻는 이제 얘가 얻어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 어떻게 풀까 또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집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풀린다.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이제 한번 들어서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 힌트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풀었는데 또 나왔네? 또 막히네?
아, 이것도 어떻게 하지?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녀들한테. 예,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오답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들은 중학교 때 가서 집중적으로 제가 거의 뭐 저녁 때마다 뭐 퇴근하면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도 되고, 오답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집중적으로 1년 안에 충분히 만들어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은 오답이라든지 뭐 복습 이런 것들은 시키진 않아요. 뭐 쓰게 하고 그런 것들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그걸 뭐 저와 같이 뭐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늦었으면 중학교 때부터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오답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습관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장기 기억이 많이 나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학하는 실력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숙제를 조금 내주라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수학생님들한테 저는 이런 작업들을 좀 시키는데 이게 한 3시간이 걸리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숙제량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면 그런 작업들 하는 것도 수학 공부잖아요. 수학 공부고, 자기가 이제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이게 이렇게 복습하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글로 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구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익히는 어떤 연습도 되고 아주 좋은 학습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을 하시고, 수학학원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